여보, 나 내년부터 시부모님 생신상 안 차릴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던 걸 왜 안 해? 난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5년이나 나 혼자 챙겼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5년 동안 혼자서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냥 상 차리는 것도 힘든데 신우 내외 두 집까지 매번 초대해서 한 상 가득 차리는 게 얼마나 지친 일인지 알아? 뭔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 생일이 1년에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번 있는 건데 좀 힘들면 어떠냐? 이렇게 갑자기 생신상 안 차리겠다고 하면 난 집에다 뭐라고 말하라고. 겨우 1년에 2번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는 거면 당신이 차리든가. 왜 당연하다는 듯이 나보고 하라고 해? 내가 음식을 할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시켰겠냐?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나만 항상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차려야 해? 우리 엄마 아빠 생신에는 가지도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 장모님 장인어른 댁은 우리 집에서 멀잖아. 어쩔 수 없지 그건. 그래서 주말이 생신일 때도 우리 집은 절대 안 갔냐? 당신 올 초에 있는 우리 엄마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 보냈지?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모님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 딸랑 보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신은 고작 그따구로 하고 넘기면서 어따 대고 생신상 차리라고 강요하는 거니?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당신 시집오고 꼬박 5년을 생신상 받아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안 차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좋을 수가 있냐? 나도 며느리가 처음이라서 지금 5년까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힘들어도 군말 없이 했어. 근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고 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당신 부모님 쭉 챙기길 바랬으면 당신도 내가 아는 만큼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내가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생신 다가온 줄도 모르고 챙길 생각도 전혀 안 했잖아. 내가 원래 건망증이 심한 거 잘 알면서 그래. 일부러 장인 장모님께 못하고 싶어서 그랬겠냐? 우리 결혼하고 바로 한 달 뒤에 아빠 생신 있었잖아. 내가 당신더러 아빠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 한 통 넣어달라고 했는데 당신 그때부터도 기프티콘 얘기나 하고 현금 10만 원 보낼까? 이딴 소리만 했었어. 찾아가서 맛있는 밥 한 끼 하자는 말은 절대 안 했다고. 야, 내가 그때 장인어른 취향에 맞게 선물 하나 찾아 보내라고 했잖아. 그래, 그러고 나면 당신은 돈만 내주지. 나 혼자 선물 보내고 나 혼자 인사하고 당신이 해준 거라고 얘기했지. 당신은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했고 그게 어딜 봐서 사위 노릇이야? 아, 알았어. 앞으론 장인 장모님 생신 때 처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물론 평일엔 못 가고 주말이면 그땐 꼭 가보도록 노력할게. 노력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제대로 들어. 뭔 말? 내가 분명히 내년부턴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안 차린다고 했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축하 인사랑 선물 정도는 할 거야. 앞으로는 생신 때 외식한다고 당신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려. 뭐? 야, 너 진짜 왜 그래? 왜 갑자기 급발진하고 그러냐고. 평소 잘 먹지도 않는 미역국, 갈비찜 같은 거 만들어서 상다리가 휘게 차려놔도 당신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못 듣고 장인 장모님 생신 무시하는 당신 태도를 보니까 그동안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뭘 또 불공평했다고 그래? 어느 부부가 양쪽을 똑같이 챙기고 모시고 사냐? 이럴 때 저럴 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부모님만 챙겨왔던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차례라고 말하고 있잖아. 당신 말대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야, 이건 아니지. 차라리 내가 이제부터 장인 장모님 잘 챙기겠다니까. 신뢰가 생겨야 말이지. 지금까지 대화만 해봐도 당신은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 억지로 챙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덜컥 협상하겠어? 여보. 난 이미 당신 그 이기적인 모습에 정이 확 떨어져서 당신이 화를 내든 말든 더 이상 그 짓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젠 생신 때 전화로 인사드릴게. 야, 그럼 우리 부모님 생신 그냥 지나치게 두란 소리야? 그게 싫으면 외식하란 얘기지.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외식이 좋잖아. 원래 좋은 날에 외식해야 하는 거 몰라? 외식은 성의가 없잖아. 거기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입맛도 까다로워서 식당 가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들이 돈 좀 써서 비싼 거 사드리면 안 좋아할 부모님 하나도 없어. 남의 자식 손에 대리효도 그만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직접 효도해봐. 그러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신 후회한다. 뭐라고? 얘가 왜 생신 얘기하다가 선 넘는 말을 해? 너 방금 그거 폐륜적인 발언이야.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솔직히 말할까?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 아니냐? 그럼 우리 부모님만 잘 챙기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시집 오기 전에 가정교육도 그따구로 받았어? 내가 계속 참고 받아주니까 남편이 만만해? 그래.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지? 폐륜이라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귀찮은 노인네를 취급한 건 폐륜 아니고?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지 말지. 어쨌든 난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어.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마. 야! 1년 후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근데 엄마가 요즘 들어 당신이 끓여줬던 미역국이 자꾸 생각난다고 오랜만에 먹고 싶어 하던데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우리 집에 가서 좀 끓여주면 안 되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이번 어머님 생신 불참해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다고. 그게 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 예약하고 숙소까지 다 잡았거든. 근데 어머님 생신이 음력이라서 헷갈렸나 봐. 여행 기간이랑 겹치는 걸 방금 알았지 뭐야? 아니 당신 미친 거야? 우리 엄마 생신날 여행을 가겠다고? 미안해. 그렇게 됐어. 내가 어머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꽃바구니랑 선물까지 따로 보낼게. 당신 아주 그냥 막 나가기로 작정했구나. 미친 게 아니면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날 여행 간다는 소리가 나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얼마나 정신을 빼놓고 살면 이런 실수를 해? 당신 말이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어머님한테 따로 축하 인사 드리겠다고. 내가 언제 어머님 생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친다고 했어? 왜 말을 그따구로 해? 우리 부모님 생신이 아무리 음력이라도 한두 번 생신 챙겨보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당신 장인 장모님 생신도 이런 식으로 헷갈린 적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겁나 납득이 안 가네. 우리 1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대판 싸웠었어. 그때 네가 우리 부모님 잘 챙기겠다고 했지? 근데 당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생신에 직접 가서 식사 대접한 적이 없어. 전화도 내가 시켜야 할 간신히 하고 어쩔 땐 그 인사도 하기 싫어서 짜증만 내다가 돈이나 툭 보내고 말고. 아니 왜 자꾸 지난 얘기를 해? 당신한텐 지나가고 없는 얘기겠지만 나한텐 해소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야.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외식하는 거 이해해줬잖아. 근데 그 자리마저 빠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사실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우리 부모님 안 챙기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뭐? 네가 잘못한 걸 나한테 덮어 씌울 생각하지 마. 미안한데 난 이번 일만큼 절대 이해 못해. 시어머니 생신날 여행이라니. 와 진짜 개념 밥 말아먹었네. 장인 장모 생신날 기프티콘만 쓱 보내고 말더니 애초에 인간성 밥 말아먹은 사람이었잖아 넌. 야! 난 내가 실수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생신은 내 선에서 알아서 나 혼자 잘 챙겨드릴 테니까 나한테 실망을 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생각해. 그 전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되돌아보면 참 좋겠고. 긴 말 더 필요 없고 네가 부디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 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결정될 거야. 생신날. 여보세요? 야! 왜? 기어코 여행을 간 거야? 내가 예정대로 여행 떠난다고 했잖아. 속이고 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다. 내가 말했었지.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거라고. 그게 뭐? 그런 소리로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글쎄, 이런 말을 해도 겁 안 먹을까? 무슨 말을 또 하시려고? 이혼하자. 뭐?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여자인 줄 몰랐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누가 누구 양심을 논하는 건지 모르겠다. 더 듣기 싫고 난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당신 오는 날 맞춰서 서류 준비해 놓을게. 도장 찍자. 하자고 하면 못할 것 같아? 나도 당신처럼 이기적인 남자 처음 봤어. 차라리 잘 됐네. 당신만 없으면 우리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뻔뻔하다. 그래. 하자 해. 곧바로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아가. 제주도 무사히 도착했니? 네 어머님. 생신날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생일이 뭐 대수라고. 사실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생일에 무조건 함께하고 그러냐.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사라지는 법인데. 게다가 네가 이런 꽃바구니도 보내주고 살면서 구경도 못해본 명품 가방까지 선물해줬잖니. 우리 며느리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한 시엄마 소리 들어. 어머님은 이렇게나 젠틀하신데 저희 남편 누구를 닮은 걸까요? 응? 어머님, 아버님 정말 많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죄송한 말씀이라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제가 어머님 생신에 여행 왔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방금 이혼 통보받고 어머님한테 가장 먼저 연락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 개똥 같은 소리 저희 부모님께도 전달해야 해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축하드리는 것도 마지막이겠네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이 자식을 그냥. 일주일 후 이혼하자고 생 난리를 치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이혼하자는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런데 당신 얼굴은 왜 그래?
난 당신이 이기적이고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나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한 이유가 뭔데? 그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날이 엄마 생신이었잖아. 그날 식당에서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어. 거기 직원들이랑 동생들이 말려서 아빠가 겨우 진정했는데 단 둘이 있었다면 나 지금쯤 병원에 있었을 거야.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며느리 없다고 이대로 이혼하면 나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더라. 재산도 동생들한테만 다 넘겨주겠대.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까지 전부 내 탓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는 거야? 엄마가 그러더라고. 며느리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아들 새끼보다 며느리가 더 자식 같고 고마웠다고. 황당하네. 진작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여보, 나 앞으로 잘할게. 엄마 아빠가 생일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앞으로 처가 어른들 생신만 챙기라고 했어. 나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야.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차며 월차며 다 때려 넣어서 모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당신 스스로 반성한 건지 한 대 쳐맞고 무서워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볼게. 만약 한순간이라도 과거처럼 돌아간다 싶으면 그대로 이혼할 거야. 아 그리고 당신 욱하며 말하는 그 버릇도 고치고. 알겠어? 물론이지.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아구찜 받아왔어. 당신 아구찜 좋아하잖아. 그래. 밥상 좀 차려줘. 씻고 올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혼 취소한다고 말해줄 거지? 그러지 뭐.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오셨다고요? 아,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유치원 자녀 엄마들의 모임장이에요. 민주 엄마한테 살짝 얘기 들었는데 민주 엄마 아시죠?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에 이사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보니까 아이들 나이가 딱 여기 아파트 유치원 다닐 나이쯤 돼 보이던데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는 거 어때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아, 제안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전 원래 보내던 유치원이 여기랑 그리 멀지 않아서 옮길 생각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아파트 유치원도 좋은데 이번에 신도시에서 두 번째로 완공된 새 아파트라서 유치원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더 흐르면 여기 원비도 오르긴 할 테지만요. 네, 저희 아이가 7살이라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아서 굳이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모임에 들어오실래요? 같은 동 주민인데 서로 연락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면 서로 유익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좋잖아요. 또 우리 아파트 주의사항 같은 거 잘 모르실 테니까 이런저런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주의사항이요? 그런 게 있나요? 민주 엄마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파트에서 지내다 보면 꼭 아파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요? 아파트에 그런 위험한 분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처음엔 질서가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모임 덕분에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무슨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길래요? 그전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저희 캐슬 품격에 안 맞게 아파트 단지를 잠옷만 입고 돌아다니질 않나. 편의점 왔다 갔다 하면서 슬리퍼 질질 끌고 검은 봉지 들고 다니질 않나. 개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개털 날리고 다니질 않나. 이런 몇몇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생했다니까요. 네? 편의점 가거나 산책하는데 그렇게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 키우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털 날리는 것 정도는 야외고 그런데 그다지 상관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명품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도 명품처럼 행동해야 집값도 올라가는 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들이 후진 아파트에서 살다가 명품 아파트 오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가볍게 지적만 했더니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네요. 참 타이밍 좋게도 우리 아파트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사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신도시 아파트라고 해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임대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가 별로 비싸지 않았던데요. 실례지만 남편분이 무슨 일 하세요? 저희 남편 치과 의사인데요. 그건 왜요?
어머, 의사 집안이시구나. 저희 남편도 피부과 의사예요. 우리 같은 계열 사람인데 왜 제 얘기에 공감을 못 하실까? 민주 엄마랑은 얘기가 잘 통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민준애가 저희 집 바로 옆집이다 보니 이사 오고 나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애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친해진 덕에 자연스럽게 서로 집을 왕래하게 됐거든요. 민주 엄마보다 저희 집이 더 잘 살아요. 민준애는 엄마 아빠가 교사거든요. 저희 남편은 피부과 의사에 시댁은 강남에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 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준수예요. 준수 엄마? 그러지 말고 남는 시간에 우리 모임에 나오세요. 그래야 앞으로 준수 엄마가 이 아파트 생활할 때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준수 곧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저 여기 근처에 괜찮은 학원들 정보까지 싹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 애 학원은 중학교 때쯤 보내려고요. 남편이 치과 개원하느라 이 동네로 잠깐 이사 온 거예요. 저희 곧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 거라서요. 네? 주택이요? 네, 지금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그럼 이 아파트에 자가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네, 아닌데요. 주택 공사가 좀 오래 걸려서 여기엔 딱 1년만 월세로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민주 엄마랑 굳이 친하게 지냈어요?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가신다면서요. 1년만 사는 사람은 이웃이랑 친해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애들끼리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왕래하며 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동네 사는 동안은 애들끼리 놀게 냅두려고요. 왜요? 제가 모은 모임에 있는 엄마들은 전부 이 아파트를 자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준수 엄마가 월세로 들어온 줄 알았다면 제가 굳이 불필요한 말까지 안 했을 텐데 저희 모임은 다 자가인 사람들만 받고 있어서요. 아쉽게도 저희 모임 들어올 자격이 안 되시네요. 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모임 같은 거 딱히 관심 없어서요.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아줌마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남이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 가지고 사람을 끝나누는 게 보기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모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짓이 꼴사납다 이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모임에서도 가입 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안 했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보기 싫었는데 지금 우리 모임도 그 모양으로 보여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거 아니에요? 네? 오해입니다. 제가 그 모임을 어떻게 한다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변명 다 필요 없고요. 그쪽은 어차피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본인을 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짜증나. 괜히 시간만 버렸잖아.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갑자기 와서 지 혼자 떠들다가 갑자기 가버리네. 다음 주. 우리 딸이 그네가 타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근데 넌 누구니? 처음 보는 애인데 여기 아파트 주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너 나와. 우리 딸이 그 그네 타야 해. 여기 놀이터는 여기 사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개방되어 있다고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아니란다. 얼른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 저기요. 지금 애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준수 엄마네? 설마 저 남자애가 준수? 어쩐지 처음 보는 애들아. 네, 제 아들이에요. 무슨 일이길래 잘 놀고 있는 남의 아들을 이 아파트에서 나가라 말아요? 우리 딸이 그네 탈 건데 자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딸을 위해서 준수가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다른 거 타고 놀든가 아니면 순서를 기다리든가 해야지. 잘 놀고 있는 아이더러 비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죠. 애들 사이에도 질서라는 게 있는데. 내가 뭘요? 우리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은 준수 엄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당연히 자가인 사람이 먼저 놀이터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권리를 똑똑히 가르쳐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저 눈앞에 있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순간 아이들 교육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으시네. 앞으로 애한테 주의 좀 시켜주세요. 겨우 월세 집안 때문에 자가인 우리가 아파트 권리도 제대로 못 누리고 피해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애들이 같이 놀다 보면 같이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질서와 사회관계를 배우는 건데 여기서 자가랑 월세가 얘기가 왜 나와요? 어른이 돼서는 별것도 아닌 걸로 유치하게 이러실 거예요? 유치하게? 엄연히 따지면 그쪽은 여기 임시 주민일 뿐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임시 주민이랑 진짜 주민이랑 권리가 같으면 누가 이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보다 더 주고 자가로 사겠어요? 그쪽은 아파트에서 일진놀이나 하자고 자가로 산 거예요? 뭐라고요?
학교 다닐 때 못했던 일진놀이를 남편 잘 만난 걸 백으로 두고 지금에서야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원래 성격대로 사세요. 남편 백 없을 땐 이렇게나 개차반으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남편 치과 의사면 다인 줄 아나. 그래봤자 월세밖에 못 사는 주제. 자꾸 집으로 사랑 끝나누는 것 같아서 상대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쪽이 남편 배경으로 떵떵거리는 거 되게 가소롭고 없어 보이거든요? 시댁이 강남에 집에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쪽 계산법대로 따지면 엄연히 그쪽 남편 재산이겠죠. 그쪽은 남편한테 빌붙어서 남편분의 자비로 공생하고 있는 백수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 남편 돈이랑 내 시댁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도 그 재력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걸로 억지 부리고 있어? 아파트도 그쪽 명의 아니죠? 뭐요? 시댁에서 그쪽한텐 한 푼도 안 주려고 아예 시댁 쪽 명의로 한 것 같은데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쪽 모임만 있는 줄 알았죠?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만든 모임이 가장 파급력이 세거든요? 어느 모임이 세든 그건 관심 없고요. 사랑급 따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말해줄게요. 우리 친정이 강남에 건물 2개가 있고 제 동생 2명이 변호사에 회계사예요. 올케들은 그쪽 남편처럼 피부과 의사도 있고 공연으로 한 해에만 몇 억씩 쓸어 모으는 뮤지컬 배우도 있어요. 동생 내외들이랑 우리가 친정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는 덕에 우리 부모님 앞으로 그냥 노는 돈만 억소리가 나요. 네? 그쪽이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 집안보단 잘나지 못한 것 같은데 겨우 30평 아파트 자가로 가지고 있는 거면서 허세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요. 솔직히 그쪽 전 재산 털어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하나도 못 사요. 아니 이봐요. 겨우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얻은 걸로 같은 주민들한테 일진놀이하고 자식 보는 앞에서 돈으로 사람 차별하기나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면 막상 나중에 당신 자식 컸을 때 부모를 돈 있고 없고로 무시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덜 떨어진 인간아? 왜 갑자기 반말이야? 당신이 뭔데? 내 딸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해? 당신도 내 아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씨부렸잖아. 이보세요. 딸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은 거 아니라면 지금 하는 짓 그만두세요.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도 못 잡을 것들이 귀족이라도 되는 것 마냥 아파트 자가에 대한 자부심이 심각하시네. 아니 뭐 이런 무식한 여자가 다 있어? 얌전한 척하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뭐야? 당신처럼 행동하는 이 아파트 여자들 허세가 가짜나서 진짜 어울리고 싶지 않았는데 민주 엄마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얘기 들어준 거예요. 민주 엄마도 당신 모임 이제 그만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여기 사는 주민들 집 전부 다 사준 거 아니면 그냥 얌전히 입 다물고 제발 각자 도생합시다. 네? 이봐요. 집안에 돈 좀 많다고 이렇게 사람을 창피 줘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말을 삼가야죠. 엄마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설치면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고칠 수 있게 애 앞에서 얘기해줘야죠. 자기 엄마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인 걸 알아야 아이도 뭔가를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제발 나중에 본인 아이가 커서 아이한테 똑같이 대로받고 싶지 않다면 부디 앞으로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하니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살길 바랄게요. 쪽팔리게 늦바람 타지 마시고요. 알아듣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윤지야 가자. 넌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그네를 타려고 했어? 엄마를 창피하게 만들어.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애가 무슨 죄야? 소영아 어딨니? 아, 네, 저 여기 있어요. 밖에 나갔다 왔어? 네, 안에 있으니까 졸려서요. 아, 그래? 나갈 때 말이라도 하고 나가지. 난 너 카운터에 있는 줄 알고 주방만 보고 있었네.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 앞에 있었는데요, 뭘. 그래도 너가 말도 없이 나가버리면 주문 전화 받을 사람이 없잖아. 전화는 사장님이 받으면 되는 거고 가게에 오는 손님은 제가 확인하고 알아서 들어왔죠. 그래. 근데 설거지가 안 되어 있던데 왜 아직 안 했어? 아, 그거 이제 하려고요. 좀 있으면 마감이야. 지금 설거지해야 다른 것도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이것만 답하고요. 친구가 사고 났다고 해서. 네 친구들은 매번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 네? 안 되겠다. 소영아, 잠깐 앉아볼래?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좀 있으면 마감이라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러다 퇴근 시간 늦으면 어떡해요? 퇴근 시간 오버되면 수당 쳐줄게. 너랑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아, 수당 준다면야 뭐. 무슨 얘긴데요?
너 이제 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근무하는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제가요? 틈만 나면 자리 비우고 휴대폰 보느라 일도 잘 안 하고 자꾸 이러면 좀 곤란한데. 저 쓸데없는 일로 자리 비우는 거 아닌데요? 친구랑도 큰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지 딱히 잡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라고 내가 너 믿고서 계약서란 걸 쓴 거고. 일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종일 휴대폰만 보고 낄낄대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친구가 사고 났다면서. 네, 진짜예요. 넌 친구가 사고 나면 그렇게 낄낄 웃나 보구나. 사장님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이 자리 지금 저 까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느껴지니? 네, 사장님 말투가 좀 그래서요. 그래, 불만이 없는 게 이상하지. 너 출근하자마자 휴대폰 들고서는 손님도 제대로 안 보고 내가 불러야만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잖아. 아닌데요? 저 사장님 안 보는 곳에서 일 많이 했어요. 사장님이 제가 쉴 때만 봐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CCTV 있어. 내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첫 출근 날 말해줬을 텐데. 헐, 그래서 지금 자리 비울 때마다 저 감시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근로법 위반인데? 뭐? 알바생 감시하는 거 근로법 위반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CCTV를 안 볼 수가 있니? 너가 손님이 와도 고개 쳐박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가게 비울 때면 그냥 충전기 앞에 죽치고 앉아있더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닐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유독 하루 종일 휴대폰 봤던 날은 친구 엄마가 상당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알바에서 장례식 못 가니까 휴대폰으로라도 위로해주려고요. 상당했더라. 상당한 친구가 어떻게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어? 그 친구는 조문객 안 받아? 일 안 돕니? 사장님 지금 저 치조하시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려고 하는데요? 너가 할 일만 잘해주면 내가 뭐하러 간섭해. 네 할 일을 안 하면서 주구장창 카톡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 네. 앞으로 휴대폰 손도 안 댈게요. 설령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연락 안 받고 사장님 가게만 볼게요. 됐죠? 너 말버릇이 왜 그래? 지금 반항하는 거야? 사장님이 먼저 기분 나쁘게 하셨잖아요. 일 안 하는 직원한테 일 좀 하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쁜 소리야? 제가 일할 때는 안 보시고 일 안 할 때만 보시니까 그렇죠. 저도 일해요.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라. 이러면 내가 알바생을 고용해서 쓰는 의미가 없어. 저한테 주는 돈이 아까우신가 보네. 그런 게 아니라 장사할 때 못 팔아서 적자나면 내가 알바 쓸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렇지. 네, 앞으로는 절대 휴대폰 안 볼게요. 지금 하는 양에서 조금만 줄여달라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손님 없고 네 할 일 다 끝냈으면 휴대폰 봐도 돼. 그런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네, 알아들었어요. 그래, 부탁 좀 할게. 네, 다음 날. 소영아! 네. 자리 비우고 어디 간 거야? 아, 잠깐 화장실요. 아까 전에 화장실 간다더니 이제야 나온 거야? 별로 안 걸렸는데요? 너 40분 동안 자리 비우고 있었어. 그게 별로 안 걸린 거라고? 에이, 40분은 오버죠. 한 30분 됐나? 30분은 비워도 된다는 거니?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몇 번째야. 이러면 너가 출근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근무 6시간 중에 3시간 정도나 자리가 없을 거면 내가 너를 왜 써? 사장님, 제가 물건이에요? 쓴다 만다 그런 소리 하시게? 뭐? 아, 죄송해요. 제가 변비라서 그랬어요. 사장님은 변비도 안 걸려보셨어요? 변비 걸리면 화장실에 종일 앉아 있어도 못 사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화장실에 종일 앉아 있어라. 네? 너희 집 화장실에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변비 해결하라고. 출근하지 말고. 지금 저 자르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안 놔도 된다. 아니, 그냥 지금 짐 챙겨서 나가. 오늘까지 일한 돈 붙여줄 테니까. 진짜 어이없네. 원래 해고 통지는 한 달 전에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못 봤니?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업무 태반을 보일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고 통지했었어. 난 분명히 설명했고 넌 동의했었다고. 기억 안 나는데요? 휴대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까 뇌가 운동을 못하지. 집에 가면서 차차 생각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고. 사장님 진짜 별로네요. 그럼 저 신고해도 되죠? 신고? 해봐. 나도 CCTV에 증거 자료 있고 할 말도 많아. 신고해주면 오히려 나야 좋지.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럼 뭐가 더 있니? 사장님 아까 저 엉덩이 어쩌고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한참 어린 여자 알바생한테 변비라느니 변기통에 엉덩이 붙이라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엄청 수치심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어린 여자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는 건 아니죠? 김소영! 너 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막대 먹은 거니? 이건 제 부모님까지 모독하는 말이에요.
같이 신고해도 되죠? 그래, 신고해. 그럼 나도 신고해도 되겠지? 너 틈만 나면 맨손으로 음식 집어 먹었지? 그거 그냥 시식해본 건데요?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 직원으로서 필히 알고 있어야죠. 다 사장님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 집어 먹어서 그 음식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만들어 놓고 날 위해서 그랬다고? 너 때문에 재료값만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그런데도 나 너한테 그거에 대해 지적 한 번 안 했다.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한참 배고플 때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걸 왜 내버려두셨어요? 말씀하셨으면 고쳤을 텐데. 그리고 한 번 내버려두기로 한 거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마셔야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쏟아내면 사장님이 그동안 배려하셨더라도 결국 제 기억 속엔 치졸한 사장으로 남을 거예요. 네 기억 속에 어떻게 남든 상관할 바 아니고 이왕 치졸한 사장 된 거 한마디만 더 하자. 너 돈통에 10,000원씩 야금야금 빼간 것도 다 알고 있어. 정산 지표까지 조작해서 쓰고 있던 거 모를 거라 생각했니? 아니 다 알면서 왜 저한테 그런 걸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감시할 거면 알바생 왜 쓰시냐고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니? 그럼 알바생 쓰는 가게들은 전부 도둑질하고 개념 상실한 알바생들을 이해라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념을 상실했다니요? 어리면 그럴 수도 있죠.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건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엉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니? 그냥 네가 유리한 것만 강조하고 불리한 건 외면하려는 거 아니고? 아닌데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수치심 느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거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잖아. 네가 신고한 만큼 나도 해주겠다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나와주면 나야 더 편하지. 어린애라는 점 때문에 죄책감 안 가져도 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맞설 수 있으니까. 진짜 치졸한 사장 맞네. 저 여기 SNS에 올려서 소문 낼 거예요. 여기 사장 치졸하고 엄청 소심하다고. 너만 SNS에? 나도 하거든. 여기 일했던 알바생 도둑놈의 근무태만이고 신고 사고 났다느니 상당했다느니 거짓말도 수준급이라고. 웬만하면 알바로 쓰지 말라고 해보지 뭐. 진짜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어? 사장님보다 한참 어린애를 상대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 여기가 인생에서 첫 알바거든요? 근데 사장님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다신 알바 못할 것 같다고요. 제 인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지. 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 거야. 첫 알바? 어느 알바생은 처음이라서 더 열심히 해. 아직도 내가 뭐 실수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줄 아니? 실수를 알고 노력만 한다면 그런 애들은 오히려 더 예뻐 보일걸? 네! 그럼 앞으로 예쁜 알바생 구해서 오순도순 장사 잘해보세요. 변태 사장님! 그래, 꼭 신고하고 그동안 수고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 무조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기대할게. 며칠 후. 사장님. 그래. 연락 기다렸어. 경찰서에 출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난 경찰서에다 제출할 증거자료 다 제출했는데? 그게 아니라 합의 좀 해주십사 해서요. 합의라니? 저 사장님 고소한 건 제가 알아서 소송 취하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 한 번 봐드렸으니까 사장님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 돈 훔친 거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싫다면? 좀 해주세요. 그래도 3개월간 같이 일한 정이 있지. 사장님도 23살 먹은 어린애한테 이렇게까지 한 거 나중에 후회할 거잖아요. 후회 안 해. 너 덕분에 너 같은 애들은 이제 애로 안 보이고 예비 범죄자로 보이거든. 초기에 그 버릇 안 잡아주면 너 때문에 피해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보면 더더욱 합의 못 해주겠다. 엄연히 절도범죄 저질러 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별로 훔치지도 않았다고요. 다 해봤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남의 매장에서 시제 함부로 손대는 건 범죄야. 사장님 제발요. 사장님이 합의 안 해주시면 경찰 아저씨가 이 절도 이력 평생 갈 거라고 했다고요.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 앞으로 너는 회사에 취직해도 결혼을 해도 절도 이력이 꼬리표처럼 네 발목을 잡게 될 거야. 그걸 이해해주는 선량한 점주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죄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신분 세탁하도록 해. 사장님! 아참,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서 전화 왔더라. 네? 부모님이 네가 훔쳤던 돈은 도로 돌려주고 가셨어. 30만 원밖에 안 훔쳤다고 했지? 계산해보니까 90만 원 가까이 되더라. 부모님도 합의 부탁하셨는데 거절했다. 아마 넌 네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님 의심까지 받게 될 거야. 사장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23살이면 어리지. 그런데
23살도 절도는 범죄라는 거 알아.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멀쩡하고 착실하게 사는 어린애들이 같이 욕먹는 거야.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갱신하고 착하게 살아라. 전화 끊는다. 사장님.